아, 상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아주 심한 폭풍이 불어닥쳤어. 그래서 거센 바람이 인터넷을 나무들이 바람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일부 네콜 아저씨의 외양간 지붕으로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밖에선 바람 소리가 요란했지만 에밀리는 아늑한 차고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밤을 지냈죠. 다음 아침 다음날 아침 에밀리는 에밀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폭풍이 섬을 엉망으로 만든 거였어요. 네콜 아저씨는 외양간 지붕이 날아간 걸 보고 밤이 되면 소나기들이 많이 죽겠고 얼른 지붕을 고쳐야겠어. 하지만 외양간 지붕을 고칠 목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장님이 에밀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간밤에 내 얼렁물에 외양간 지붕이 날아간다는 거. 네가 지붕을 고칠 목재들을 갖다 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에밀리는 목재 창고로 향했어요. 목재를 실은 차들이 연결된다. 에밀리는 네콜 아저씨의 농장을 향해 서둘러 출발했죠. 하지만 폭풍 때문에 선로가 군데군데 막혀 있었어요. 일꾼 아저씨들과 화물차들이 막힌 곳을 치우고 있었죠. 에밀리는 빨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야 하는데. 트레버와 일꾼 아저씨들이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빨리 좀 해요. 좀 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에밀리는 재촉하며 기적을 울렸어요. 트레버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끝내 나무를 끌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이제 겨우 치웠군? 하고 가버리죠 뭐예요. 선로가 막혀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에밀리는 기적을 울리고 힘을 씩 내뿜었어요. 일꾼 아저씨들은 화가 났죠. 하지만 에밀리는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중에 급수탑이 쓰러져 있는 곳이 나왔어요. 에밀리는 다시 멈춰야 했죠. 어떡해? 또 막혀있네. 엘리자베스가 일꾼 아저씨들을 도와 급수탑을 밀어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쉽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엘리자베스가 재촉했죠. 빨리 좀 해. 에밀리는 김을 씩 내뿜으면서 기적을 울렸어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누가 들어주겠니? 엘리자베스는 화를 냈어요. 그때 갖다 줄게.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내랑 나무들이 바람에 멈추고 급수탑이 쓰러지고 농부 네콜 아저씨네 외양간 지붕으로 나갔어요. 밖에선 바람 소리가 요란했지만 에밀리는 아늑한 차고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밤을 지냈죠. 에밀리는 다음날 아침 에밀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폭풍이 섬을 엉망으로 만든 거였어요. 네콜 아저씨는 외양간 지붕이 나간 걸 보곤 밤이 되면 송아지들이 많이 죽겠고 얼른 지붕을 고쳐야겠어. 하지만 외양간 지붕을 고칠 목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장님이 에밀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간밤에 내 걸롱분의 외양간 지붕이 날아갔다는구나.
네가 지붕을 고칠 목재들을 갖다 드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밀리는 목재 창고로 향했어요. 목재를 실은 차들이 연결된다. 에밀리는 맥콜 아저씨네 농장을 향해 서둘러 출발했죠. 하지만 폭풍 때문에 선로가 군데군데 막혀 있었어요. 일꾼 아저씨들과 화물차들이 막힌 곳을 치우고 있었죠. 에밀리는 빨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우, 빨리 가야 빨리 가는데 이거. 트레버와 일꾼 아저씨들이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빨리 좀 해요. 빨리 좀 해요. 근데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에밀리는 재촉하며 기적을 울렸어요. 트레버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끝내 나무를 끌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이제 겨우 치웠군? 하고 가버리지 뭐예요. 가버린 거예요. 선로가 막혀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에밀리는 기적을 울리고 힘을 쉬 내뿜었어요. 일꾼 아저씨는 화가 났죠. 하지만 에밀리는 에밀리는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중에 급수탑이 쓰러져 있는 곳이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에밀리는 다시 멈춰야 했죠. 어떡해? 또 또 막혀있네. 엘리자베스가 일꾼 아저씨들을 도와 급수탑을 밀어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쉽지 않았어요. 빨리 좀 해. 에밀리는 엘리자베스도 재촉했죠. 빨리 좀 해. 에밀리는 김을 휙 내뿜으면서 기적을 울렸어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누가 들어주겠니? 엘리자베스는 화를 냈어요. 그때 갖다 줄 게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못 들은 척 하던 일을 계속했죠. 에밀리는 다시 기적을 울렸어요. 하지만 기적을 울려도 엘리자베스는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에밀리는 제때 맥콜 아저씨네 농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마침 하늘이 토마스가 어둑어둑하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마침 역시 뭔가 나르던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안녕 에밀리. 에밀리는 토마스를 보자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투덜댔어요. 그건 네가 거만하게 말해서 그래. 공손하게 다시 부탁해봐 에밀리. 에밀리는 거만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곧 밤이 될 테고 그러면 송아지들이 추위에 떨 텐데 어쩌겠어요. 에밀리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거만하게 말해서 미안해. 이 목재를 맥콜 아저씨한테 갖다 드릴 수 있게 도와줄래? 부탁해. 송아지들을 돕는 일이야.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얼른 갈 수 있게 선로를 치워줄게. 에밀리는 깜짝 놀랐어요. 토마스가 옳았죠. 공손한 부탁은 마치 마술 같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끙끙대며 엘리자베스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 급수탑이 무거웠지만 힘껏 들어올려 선로에서 밀어냈죠. 고마워. 에밀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에밀리는 이제 곧 밤이 될 텐데 송아지들이 추위에 떨까봐 걱정이 됐죠. 에밀리는 선로가 막혀서 멈출 때마다 숨을 돌리고 말했어요. 부탁해요. 고마워요. 마침내 맥콜 아저씨네 농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목재를 내렸죠. 에밀리는 얼마 후
외양간이 다 고쳐졌어요. 송아지들은 마른 풀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했죠. 고맙다 에밀리. 네 덕분에 우리 송아지들이 따뜻하게 잘 수 있게 됐어. 에밀리는 무사히 목재를 나는 게 기뻤어요. 그리고 부탁은 공손하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고든처럼 빠르고 싶어요. 고든처럼 빠르고 싶어요. 소도 섬에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어요. 기관차들 모두 많이 일했죠. 사장님이 기관차들 집에 오셔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고든, 소도 섬의 새 시장님을 모시고 섬을 돌아보는 특별 여행을 해야겠다. 고든은 설렜지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그럼 급행열차는 누가 끌어요? 이번엔 다른 기관차들이 설렜어요. 급행열차를 끄는 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끌고 싶어 했지만 사장님은 에밀리를 선택하셨어요. 사장님이 떠나신 후 에밀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고든은 시큰둥하니 말했죠. 급행열차는 소도섬에서 제일 긴 여객열차야. 난 오후 간식 시간까지 섬을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넌 못할걸? 나도 바퀴가 크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바퀴만 크다고 뭐야? 바퀴만 크면 뭐하냐? 나처럼 큰 기관차가 아닌걸. 소도섬에선 내가 최고야. 토마스는 고든이 허풍 떠는 걸 알았어요. 에밀리. 고든이 괜히 허풍 떠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에밀리. 하지만 에밀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도 꼭 고든처럼 하고 말 거야. 에밀리는 굳게 마음먹고 출발했죠. 잠시 후 네포드역에 도착한 에밀리는 급행열차를 끌기 위해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급행열차는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 에밀리는 끙끙대면서 서서히 역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자전차를 남겨둔 채 떠났어요. 에밀리는 최대한 빨리 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렸죠. 한참 후 에밀리는 섬의 끝에 다다랐어요. 나도 고든만큼 빨라.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야지. 교차로에서 에밀리는 에드워드한테 길을 양보해야 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너무 느리게 달리는 것 같았죠.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 느린 거야. 너 때문에 늦어지잖아. 에드워드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신경도 안 썼죠. 에밀리가 메이드웨이트역에 도착했어요. 급행열차는 버스 버티에서 내리는 손님을 태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버티가 와 있지 않았어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늦었던 거죠. 에밀리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열까지 2번이나 셌어요. 하지만 버티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러다 섬에서 제일 느린 기관차가 되겠어. 다른 버티를 기다릴 수 없어. 에밀리는 그냥 가버렸어요. 버티가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또한 에밀리는 중간에 물을 채워야 했어요. 하지만 급스탑 앞에 완행 화물 열차를 끄는 제임스가 있었죠. 에밀리는 먼저 채우고 싶었어요. 난 늦어도 상관없잖아. 내가 먼저 채울게. 안돼, 차례를 기다려. 제임스는 양보하지 않았죠. 급행 열차는 기다리지 않아. 에밀리는 돌아져서 물도 채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빨리 달렸죠. 객차들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바람에 손님들도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어요. 드디어 임무가 끝났어요.
드디어 항구가 눈앞에 보였어요. 나도 간식 시간 전에 섬을 왔다 갔다 했다. 나도 고든만큼 빨라.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는 점점 느려졌죠. 왜 이러지? 빨리 달릴 수가 없네. 에밀리는 점점 더 느려졌어요. 물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아무리 숨을 크게 내쉬어봐도 증기는 나오지 않았죠. 에밀리는 결국 에밀리는 완전히 멈추게 됐죠. 제임스가 왔지. 사장님이 제임스를 타고 오셨어요. 에밀리. 그리고 크게 화를 내셨죠. 에밀리. 기다렸다가 물을 채우고 갔어야지.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일이 더 늦어졌잖아. 차장차도 그냥 놔두고 가고 어티 손님들도 기다려주지 않고 손님들은 포기나게 하고 앞으로 참을성을 기르도록 해. 에밀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고든처럼 빨리 달리려고 너무 욕심을 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임스가 에밀리를 항구까지 끌어다 줬어요. 하나 제임스. 그리고 다시 급행열차를 끌어갔죠. 에밀리는 제임스가 끌던 완행 화물 열차는 이제 나한테 끌라고 해야 한다.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제가 끌어도 될까요?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좋아. 사장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좋아. 그래, 완행 화물 열차를 끌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하니까 한번 잘해봐. 에밀리는 기뻤어요. 너무 이번엔 기뻤어요. 일을 잘하기로 결심했죠.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먼저 물을 채우러 갔죠. 석탄도 석탄 연료도 듬뿍 채웠어요. 듬뿍 채웠고. 그런 다음 완행 화물 열차를 끌러갔죠. 에밀리는 역마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기관차들한테 길을 양보했죠. 에밀리는 뚜뚜하면서 주죠. 그러다 도중에 신호를 기다리는 토마스를 만났어요. 토마스, 난 지금 참을성을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그걸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토마스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이게 뭐야? 어?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선선한 어느 여름날 밤이었어요. 기관차들 모두 바빴죠. 할 일이 많았거든요. 고드는 급행열차를 끌고 버시는 무팽열차를 끌면서 온 섬을 돌며 편지와 소표를 배달했어요. 토마스는 석탄 공장에 석탄을 배달했고요. 운반거리가 먼 데다 석탄 열차가 많이 무거웠지만 토마스는 밤새 선로를 오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토마스가 배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했죠. 너무 힘들어. 누가 석탄 배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유능한 기관차는 보험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그때 사장님이 오셨어요. 특별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좀 해줄?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제가 할게요. 토마스가 외쳤죠. 피곤했지만 유능한 기관차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부탁한다. 닭들은 시장에, 양들은 농장에, 아이들은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야. 꼬마 기관차 혼자 하기엔 힘이 들 것 같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어. 그 말에 토마스가 발끈했죠. 탱크 기관차는 도움 따윈 안 받아. 난 진짜 유능한 기관차야. 토마스는 자신 있게 출발했어요. 닭은 시장, 양은 농장, 아이들은 학교지. 토마스는 생각했어요. 맨 처음 토마스는 닭을 실으러 갔죠.
이윽고 닭들은 꼬꼬대거리면서 노래를 했죠. 그 다음엔 언덕 위 풀밭으로 갔어요. 풀밭에 갔어요. 양들이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양들아, 빨리빨리 타. 내가 농장에 데려다 줄게. 양들은 매매 걸면서 토마스와 차에 올라탔어요. 토마스는 마침 아이들까지 왔어요. 세 번째 역에 도착했어요. 토마스는 너무 피곤했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차축이 따끔따끔 아팠어요. 왔어요. 아이들이 모두 탄 뒤에 토마스는 다시 출발했죠. 언덕길도 힘겹게 올라가고 캄캄한 굴도 지나쳤어요. 먼 길을 달리느라 비수이 토마스는 콩닥콩닥 뛰고 차축이 아팠지만 따끔따끔 토마스는 아팠지만 멈추지 토마스는 않았죠. 멈추지 않았고 닭은 시장, 양은 농장, 아이들은 학교. 토마스는 생각했어요. 외쳤어. 하지만 갈수록 힘이 들었죠. 힘이 너무 빠졌죠. 머리까지 몽롱해졌고요. 양은 시장, 아이들은 농장, 닭은 학교. 시장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어요. 몽롱한 상태였죠. 양들을 내려주세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닭을 내려놔야 하는데 양들이 시장에서 내렸어요. 그때 네, 에밀리가 나타났어요. 에밀리는 토마스가 지친 걸 알았죠. 토마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아니, 괜찮아. 탱크 기관차 도움 같은 건 안 받아. 하지만 토마스한텐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침내 양들이 다 모두 내렸죠. 내렸죠. 토마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양은 시장, 아이들은 농장, 닭은 학교. 토마스는 잠꼬대하듯 말했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아이들한테 내리라고 했죠. 내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메콜 아저씨 농장에서 다 내렸어요. 토마스는 점점 지쳐갔어요. 멈췄죠. 마지막으로 닭을 내릴 차례였는데 학교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이제 닭들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학교 앞에 닭들을 내려놨어요. 토마스는 결국 그런 후 기관차들 집으로 향했죠. 사무실에 계시던 사장님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양들은 시장에서 매매 상품들을 걸면서 아이들은 농장 동물 구경에 정신이 없고 닭들은 교실에서 허덕이며 날아다녔어요. 드디어 토마스가 기관차 집에 도착했어요. 토마스는 얼른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런데 사장님이 오셨어요. 토마스, 일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 어떡하니? 사장님이 토마스가 실수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토마스는 울고 싶었죠. 피곤해서 못 견딜 지경인데 다시 나가서 일을 몽땅 새어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걱정 마라, 토마스. 친구들이 도와줄 테니까. 고든이 유능한 기관차는 도움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고든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내 도움을 받는 걸. 고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버시, 에드워드, 같이 가서 토마스를 도와줘. 토마스는 친구들 도움을 받기로 했죠. 퍼시는 시장에 있던 양들을 농장에 데려다주고 에드워드는 학교에 있던 닭들을 싣고 시장으로 갔고 토마스는 아이들을 태우러 갔어요.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말았어.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동물들을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오히려 좋아했죠. 그날 밤
그래봐. 마침내 꿈나라에 갔을 때 토마스는 양이랑 닭이랑 아이들 힘을 구웠답니다. 맥킥은 달콤하고 밀키한 메론 맛인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동생 메론 케이크. 센소다인은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 줍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날씨가 몹시 더웠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제임스랑 토비는 아이들을 태우고 신나게 바닷가로 달리고 있었죠. 기관차들은 밝게 웃는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바다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좋아했고, 토마스도 아이들을 태우고 바다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큰 딸기 시럽 탱크를 싣고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야 했죠. 바닷가 해변은 몹시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이스크림이 팔 팔렸죠. 정도였죠. 토마스가 아이스크림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구나. 가서 크림하고 초콜릿하고 딸기를 더 실어 오너라. 토마스는 속이 상했어요. 너무 얼른 일을 끝내고 아이들을 태워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빨리빨리 실어 나르면 아이들이 탄 객차를 끌 시간이 남을 거야. 기관사가 얘기했어요. 말했어요. 토마스는 서둘러 크림을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크림을 실은 후에 다시 급히 출발했죠. 다음엔 딸기를 실러 가야 했어요. 그래서 맥콜 아저씨네 농장을 향해 달렸죠. 헌데 제임스를 위해서 멈춰야 했어요. 비켜! 여객 열차 지나가신다!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제임스 객차엔 밝게 웃는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바닷가로 가는 중이었죠. 제임스는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토마스는 생각했어요. 제임스가 다 지나간 후에 토마스는 출발했어요. 천천히 출발했죠. 이 일을 빨리 끝내면 아이들을 태울 수 있어. 토마스는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빨리 달렸어요. 뚝뚝 소리를 내면서요. 이윽고 맥콜 아저씨 농장에 도착했어요. 빨리 좀 실어주세요. 토마스가 부탁했죠. 외쳤어요. 일꾼 아저씨들이 짐을 싣기 시작한 지 얼마 후 빨갛게 익은 딸기가 화채에 가득 찼어요. 토마스는 인사하고 다시 출발했죠. 이젠 초콜릿을 실으러 가야 했어요. 토마스는 더위도 있고 부지런히 달렸죠. 아직 시간이 있어. 얼른 끝내고 아이들을 태워줘야지. 토마스는 더 생각했어요. 빨리 속력을 냈어요. 키가 아프고 숨이 찼죠. 토마스는 그런데 너무 빨리 빼면서 달리는 다시 올라갔죠. 신혼이 선로 전환기를 못 바꿨지 뭐예요. 결국 토마스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토마스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들어서고 말았어요. 말았죠. 아이 참 이게 아닌데. 아이쿠, 이 길이 아닌데? 토마스는 후진했어요. 토마스는 선로가 바뀌는 곳까지 뒷걸음질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토비를 위해 또 기다려야 했죠. 멈춰줘야 했죠. 아이들을 태우고 바닷가로 가는 토비는 마냥 즐겁고 신이 나 보였죠. 나만 빼고 모두 아이들을 태우거든. 토마스는 욕심이 났어요. 드디어 선로 연결이 바뀌었어요. 토마스는 다시 길을 토마스는 떠났죠. 뒷걸음질로 원래 길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토마스가 초콜릿 공장에 도착했을 잠깐 땐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있었어요. 꽤 많이 지나갔죠. 서둘러 주세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토마스가 외쳤어요. 빨리 나르고 아이들을 태우고 싶거든요. 일꾼 아저씨들이 서둘러 화차에 짐을 실었어요.
얼마 후에 초콜릿색 코코아 가루가 수북이 쌓였죠. 토마스는 출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하차 제동기가 아직 안 풀려 있었죠. 그래도 억지로 끌려고 했지만 화차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했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토마스는 힘을 끙끙대며 계속 안간힘을 밀었어요. 썼어요. 그러다 연결고리가 끊어졌죠. 끊어졌죠. 토마스는 튕겨나가고 코코아 가루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날렸고요. 이제 바닷가로 아이들을 태워가는 일은 다 틀렸구나. 틀렸네. 토마스는 결국 화물 열차가 다시 준비됐어요. 토마스는 이번엔 하차 제동 장치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레 출발했죠. 달려갔죠. 토마스는 교회를 끼고 왼쪽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공장에 도착해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공장장님이 또 다른 부탁을 하셨죠. 다른 부탁을 했죠. 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다 만들어질 게다. 그럼 바닷가로 실어다다오. 토마스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이들을 바닷가로 태워가는 거였거든요. 바다를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이 보고 싶었죠. 토마스는 바닷가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닷가역에서 버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토마스가 들어서자 모두들 반갑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토마스는 깜짝 놀랐어요. 버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가 와서 그런 거야, 토마스. 아이스크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이들은 토마스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토마스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즐거웠고요. 사장님도 아이들 사이에 계셨죠. 토마스, 더운데 수고 많아. 넌 정말 믿음직한 기관차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었네. 토마스는 행복한 마음으로 생각했답니다. 삼색이 빚은 육기의 탄력, 파마산 치즈의 풍미, 진한 톰바 소스의 깊이. 오늘 그가 만든 건 요리다. 치킨 요리가 되다. 프라다 치킨. 한편 토마스는 생각이 더 깊었어. 남을 돕는 기쁨. 날씨는 쌀쌀했지만 상쾌한 겨울날이었죠. 하얀 눈이 쌓인 길을 오가면서 기관차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화물 열차를 끌던 제임스가 신호기 앞에 멈춰 있을 때 퍼시가 우편 열차를 옆을 끌고 가던 퍼시도 옆에 와서 멈췄어요. 안녕, 퍼시가 인사를 했죠.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퍼시는 나 먼저 갈게 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렸어요. 떠났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퍼시가 먼저 가요? 제임스가 투덜거렸어요. 우편 열차가 화물 열차보다 중요하거든. 기관사가 말했죠. 나중에 제임스가 물탱크에 물을 채우러 갔는데 토마스가 먼저 와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가야 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토마스가 말했어요. 외쳤어요. 모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보다 더.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제임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제임스를 찾아오셨어요. 제임스. 섬에 있는 모든 역에 석탄을 배달해주고 오너라 제임스. 제임스. 대기실에 불이 꺼지면 승객들이 추워서 불편해질 게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임스는 걱정 마세요. 제임스는 제임스는 신이 나서 그래도 대답했어요. 외쳤죠. 사장님이 떠나신 후에 네. 제임스는 제임스는 좋아서 소리쳤어요. 나도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다. 하면서요. 네. 고작 석탄 실어다는 일 갖고 좋아하긴. 고작이라니 아니, 무슨 말이야? 손님들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인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있다고? 제임스는 콧방귀를 끼며 출발했죠. 마침내 그런데 에드워드 기다리는 퍼시 시간이 토마스가 잠깐만! 있어서요. 내가 먼저 물을 좀 받아야겠어.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그런 게 어딨어? 차례를 기다려. 결국 제임스는 물도 틀지 않고 중요한 그냥 일을 수가 가버렸죠.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석탄역으로 향했죠. 거긴 에드워드가 있었고요. 에드워드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에드워드는 힘들어 보였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친 것 같았어요. 나 대신 이 화차들 좀 채석장에 끌어다 줄래? 미안하지만 지금은 널 도와줄 수 없어. 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제임스는 그냥 가버렸죠. 석탄역에 도착한 제임스. 제임스는 석탄 화차들을 뒤에 연결한 다음에 다시 출발했어요. 제임스는 빨리 석탄을 배달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도 중요한 기관차야. 제임스는 생각하며 뚝뚝 울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힘차게 달리려 하고 속도를 내려고 해도 자꾸만 열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몸이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결국 제임스는 멈추고 말았죠. 물탱크에 물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거야.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네. 그때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옆에 와서 멈췄어요. 급스탑까지 나 좀 밀어줄래? 에드워드 부탁해. 미안하지만 안 돼. 나도 늦었거든. 네가 에드워드 채석장으로 에드워드는 결국 제임스를 뒤로한 채 그대로 가버렸죠. 네가 채석장으로 화차들을 끌어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드워드는 그냥 떠났어요. 제임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신호소 옆에 멈춰 제임스 얘기를 전했죠. 신호원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솔티가 곧 달려왔어요. 솔티는 제임스한테 물었죠. 왜 아침에 급수탑에 가서 물을 채우지 않았니? 줄이 길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 바쁘다